그렇기에 권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을 필 어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가 들려주는 이별 이야기의 이별상담사 헤이후입니다. 우선 일주일 사이에 구독자 수가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성껏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더 많이 배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에너지도 막 얻어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주인공 부부인 이태호, 지선우 중에 이태호의 심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의 세계 주인공 친구 부부인 재혁과 예림 부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김영민 배우가 연기한 손재혁이라는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지선우, 이태호, 여다경 이 세 명의 이야기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 재혁을 꼭 다뤄야겠다고 한 결정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다들 뭔지 아시죠? 당신이 싫다기보단 지루한 게 싫다는 게 맞는 거지. 마치 지루해서 바람을 핀 건 별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말하는 재혁을 보면서 생각보다 저런 사람이 참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재혁의 이야기가 사실 지선우의 복수 이야기보다 더 현실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재혁이 바람을 피우게 된 심리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지루함, 그리고 그 지루함이 일상적인 상태가 된 권태, 그 권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관계가 권태로워지는 것이 걱정이신 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재혁은 부부 사이에서 지루함을 넘어선 권태를 느꼈던 것 같고요. 그 빈 부분을 채워줄 외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바람을 핀 일은 물론 큰 잘못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더 큰 잘못은 마치 그것이 예림의 잘못인 양 은근슬쩍 뒤집어 씌우는 그의 태도입니다. 마치 지루함을 제공한 건 너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잘못된 생각이죠. 권태의 원인은 바로 재혁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권태는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가진 다양한 모습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혁은 예림을 2가지 정도로만 설정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품이 있어 보이는 아내, 그리고 조신하고 조용한 여자. 이 2가지 이상으로 예림에 대해서 알려고 전혀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그건 힘든 일이고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미를 주는 대상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되는데 곧 질리고 또 바꾸게 되는 일을 반복하게 되죠. 예림의 말처럼 중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가장 기억에 남는 장난감이 무엇이었나요? 제 어릴 때를 좀 떠올려 보면 이만한 통에 잔뜩 들은 그 레고 블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레고 블록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부모님이 나가시고 동생과 둘이 있을 때 그 블록만 있으면 그 블록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다양하게 상상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죠. 물론 저도 어릴 때는 울고불고 졸라서 만화에 나오는 변신 로봇 같은 것들도 가지고 놀긴 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며칠 신나게 갖고 놀다가 금방 질려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로봇 이상의 무언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창고에 이렇게 박아놓고 또 새로운 로봇을 사달라고 졸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레고는 꽤 오랫동안 제 방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고 틈나는 대로 자주 갖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재혁은 새로 산 변신 로봇만 가지고 놀 줄 아는 아이 같습니다. 그게 꾸준히 충족감을 주지도 못하고 금세 지루함이 찾아오는 것도 모른 채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주는 짧은 쾌감? 짧은 흥분 같은 것들 뒤에 찾아오는 좌절과 허전함 같은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바람 피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재혁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상대의 여러 면들을 보려는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매번 지루하게 느껴졌고 본인이 심지어 그런 상태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더욱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연애나 결혼의 첫 설렘은 1년에서 2년 정도
많게는 3년까지 지속된다고 하죠. 처음에는 그 사람과 떨어지기도 싫고 맨날 봐도 즐겁고 맨날 봐도 보고 싶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주고받는 어떤 설렘과 자극, 흥분 같은 것들이 마치 이렇게 불꽃놀이 같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해변가에서 불꽃놀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꽃놀이를 하면서 불꽃이 타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불꽃에 온전히 몰입하게 되고 굉장히 큰 행복감을 얻게 되죠. 그런데 불꽃이 꺼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불꽃을 찾아서 불꽃놀이만 계속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을 찾아서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할 것인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워왔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잘 길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은 불꽃 같은 것이고 그 불꽃이 다 타버리면 사랑도 식은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 격렬한 설렘만 줄어들었을 뿐이죠. 이제는 둘이서 함께 그 다 타버린 불꽃을 잘 정리하고 따뜻한 불을 지피고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 곁에서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권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을 필 어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권태는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죠. 단지 예쁘고 멋진 내 여자, 내 남자, 가정적인 내 아내, 내 남편을 넘어서 다양한 단어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자 가장 친한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부모처럼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달리기를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운동을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혹은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굉장히 더 유쾌해지는 사람, 내가 배울 것이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친구, 파트너, 경쟁자, 부모 등등 다양하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딱 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 사람 안에서 폭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다른 세계를 만나고 싶어서 외도를 선택할 필요도 없겠죠. 또 이렇게 처음의 관계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상대가 연애 상대나 내 남편, 내 부인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이전에 단조로웠던 관계가 훨씬 다채로워지면서 권태가 조금씩 줄어들고 더 큰 관계의 기쁨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위대한 지성인인 버트런드 러셀이 한 말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의 반대말은 기쁨이 아니라 흥분뿐이다. 일시적인 흥분을 위해서 권태가 줄어드는 것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헤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곧 감사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